다음 달에 치러지는 2024년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어제 발생한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60여 개 카운티에 재난선언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덴버 카운티에 갑작스런 눈보라가 불어닥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잇따르자 당국이 긴급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안ion고 제품에서 박테리아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메이시스가 향후 3년 동안 전체 매장 30%에 해당하는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2024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반영하듯 유권자들의 관심은 경제와 민생에 쏠려 있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브랜든 변 씨. 20살이 넘은 후 생애 처음으로 투표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Even just putting in that one vote will make a difference. So I hope everyone goes out and votes. 한인타운 곳곳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민생에 쏠렸습니다. 너무 혼란하잖아요. LA 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그 당을 또 주겠어요? 모르죠, 이제. 지지 정당을 떠나 지역 현안을 해결해줄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는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딱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인타운에서 사는데 너무 홈레스가 많고 너무 정말 지저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밑에서 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이거 불쌍한데 집 없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한인타운 지역에 8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예비선거 당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이번 주말 6개의 투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LA시가 지금 워낙 이제 경제적인 문제, 홈레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치안도 포함되고 변함을 주려면 제일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저희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 표라도 좀 하셨으면은 우리 삶의 임프루브먼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부 투표소엔 한국어 안내 요원도 배치됩니다. 만약 현재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투표소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 절차를 거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60여 개 카운티에 재난선언이 선포됐습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산불 규모가 오늘 2배 이상 커지면서 60개 카운티에 재난을 선포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 A&M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발생한 지 28시간 만에 최소 25만 에이커를 태웠고 시간당 평균 9천 에이커를 태우면서 텍사스 역사상 5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당국은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한 기온과 강풍, 낮은 습도 때문에 산불이 더 커지고 있어 진압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률은 0%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와 인접한 오클라호마주 국경 인근 햄필 카운티와 허치슨 카운티에서도 여러 건의 화재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소를 이용하라고 권고했으며 추후 추가 대피 명령에도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갑작스러운 강력한 한랭 전선을 동반한 눈보라가 불어닥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덴버 카운티에 갑작스럽게 내린 눈보라로 공항 인근을 비롯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빗발쳤고 일부 지역은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지고 도로가 빠르게 얼면서 덴버 전역에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눈보라 경보는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료돼 내일부터는 날씨가 맑아지겠지만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안연고 제품이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에서 제조된 뒤 미 전역으로 유통된 4종류의 안연고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박테리아 등에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컨택트 렌즈 사용자는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 전역의 월마트와 CVS 등 대형 약국에서 판매된 이퀘이트 루브리켄트 아이 오인트먼트와 이퀘이트 스타일 루브리켄트 아이 오인트먼트 등 4종류입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한 대형 할인 매장 체인의 물류센터에서 수천 마리가 넘는 설치류가 발견돼 400여 개의 매장이 폐쇄됐고 대대적인 리콜이 시행됐었는데요. 3년 만에 대규모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아칸소 법무부에 따르면 달러트리의 자회사인 패밀리 달러 스토어가 엘라바마주와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그리고 테네시주 등 400여 개 매장에 오염된 품목을 납품한 혐의로 4,16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패밀리 달러 스토어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물류센터에 살아있는 쥐 또는 죽거나 부패한 설치류, 배설물, 쥐들이 갉아먹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회사는 2021년 1월 납품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제품들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에도 1년 동안 제품 납품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DA 조사 결과 창고에서는 1,270마리의 설치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 관련 문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금전적 형사 처벌이라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신뢰와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패밀리 달러는 체인형 할인 매장 업체 달러트리의 한 브랜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16,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인장 도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 당국은 최근 핸더슨시를 중심으로 주택가에 심어져 있는 선인장을 훔치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진 선인장만 100여 개로 추정되며 피해 액수는 $10,000 이상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핸더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마당에 있는 선인장을 능숙히 뽑아서 트럭에 싣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nd it showed that a pickup truck stopped and two guys hopped out and they were pulling cacti out like in the front of people's houses. It was weird. And then Rose here noticed that we have a couple missing in front of our house. How strange is that? They're all missing. I have no idea why somebody would pull cacti out of the front of someone's house, but maybe they need it for their own house. 당국은 절도범들이 훔친 선인장을 개당 $100에서 $800 이상씩 받고 화원이나 조경업체들에 되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지점을 폐쇄합니다. 토니 스프링 메이시스 대표는 향후 3년 동안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50개 지점을 정리한 후 오는 2026년에는 전체의 지점 수를 350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한 소규모 지점을 새로 열고 실적이 좋은 블루밍데일스와 블루 머큐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메이시스 측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사업 축소가 아닌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아마존과 TJ 맥스 등 저가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압박에 직면한 백화점 업계들이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노숙자와 주택 문제 등 기금 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세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노숙자 문제와 공공안전 개선, 최근 겨울 폭풍으로 인한 재난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LA시는 긴급 상환금으로 3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며 이 가운데 6천만 달러는 시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에 쓰일 예정입니다. 앞서 시 당국은 지난주 노숙자 위기 극복을 위한 영구주택 프로젝트 홈키의 7번째 보조금으로 72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넛 체인점인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오는 29일을 맞아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4년에 한 번씩 오는 2월 29일을 맞아 도넛 한 박스를 정가로 구매하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박스를 11달러 70센트 할인한 2달러 29센트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9일 생일을 맞이한 고객은 생일임을 증명하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박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피 크림은 지난 1937년 버널 루돌프에 의해 설립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지역 식료품점에서 도넛을 판매하다 꾸준히 성장해 현재는 대표적인 미국 도넛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 YMCA 프로그램 센터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YMCA는 오늘 LA 한인타운 3가와 옥스퍼드에 있는 앤더슨 멍거 패밀리 YMCA에 이어서 벌몬트 길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 1층에도 프로그램 센터를 새로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YMCA 프로그램 센터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타이 커뮤니티 등 한인타운 남부에 있는 커뮤니티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ell, prior to today, 27 YMCAs in the county of Los Angeles, which also included 3 camps, 2 in Big Bear, 1 in Mammoth Lake. And today, we're adding a new YMCA to the overall profile of the YMCA of Metropolitan Los Angeles. So this is a big day for us, and it's also our commitment and our promise to the local community to ensure that everyone in the Koreatown community and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has a YMCA experience. And has been attending YMCA 10 years. My favorite sport is ping pong. And the reason I will continue to stay healthy is because I work on strength training, play ping pong and spending time with a good friend anytime. Thank you. 새로 오픈한 센터에는 3개의 대형 룸이 갖춰 주민들이 실내 탁구와 헬스 등의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시니어와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네 나라가 40일 휴전 동안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협상안을 마련했고 하마스가 마지막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 진전을 확인하며 다음 주 월요일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네 나라가 가자 전쟁을 40일 동안 휴전하는 동안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협상안을 마련했고 이를 하마스가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이 협상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고 인정한 이후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There will have to be indirect discussions by Qatar and Egypt with Hamas because ultimately they will have to agree to release the hostages. That work is underway. 휴전 기간 40일은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이슬람의 안식 성월 라마단과 이후 이어지는 명절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인질 130여 명 중 여성과 노인, 미성년자 등 4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400명을 풀어주는 1대10 맞교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의 식량난, 의료난 등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감안해 구호품 트럭의 반입을 확대하고 주거용 텐트와 이동식 주택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협상안이 최종 타결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휴전이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end of the weekend. At least my national security advisor tells me that we're close. We're close. It's not done yet. And my hope is by next Monday we'll have a ceasefire.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돼 이번 주 내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즉각 경고했고 서방 국가들은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파병 논의 자체가 매우 중요한 새로운 요소라고 지적하며 파병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나온 데서 비롯됐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26일 나토와 유럽연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iaceré členské štáty NATO a Európskej únie uvažujú, že na bilaterálnej báze pošlú na územie Ukrajiny svojich vojakov.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주재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관련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Mais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Nous ferons tout ce qu'il faut pour que la Russie ne puisse pas gagner cette guerre. 그동안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을 하면서도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해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럽 각 국가들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re is no decision at the EU level about any kind of sending of troops or ground forces to Ukraine to fight. 나토도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며 파병서를 일축했습니다. 미국도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 일부 국가가 자국의 직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부표 장벽을 다시 설치하자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암초 입구에 반원 모양의 흰 선이 보입니다. 중국이 설치한 바다 위 만리장성, 부표 장벽입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설치됐는데 어선들이 사라지자 부표 장벽도 철거됐습니다. 中方不得不采取必要措施，坚定维护自身领土主权和海洋权益。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이곳에 부표 장벽을 설치해 필리핀과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경은 자국 어민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 해경이 300m 길이의 부표 장벽을 설치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Sa isang araw pa lang yun ang nawawala sa ating mga fisherman. Kaya hindi naman maaari na lalagyan ng barrier na gano'n at maliwanag naman ay nasa loob ng Pilipinas yan. 반면 중국은 부표 장벽을 제거했다는 필리핀의 주장은 날조라며 부표를 들이받으려는 필리핀 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菲方所谓拆除中方拦阻网剧，完全是捏造事实、自导自演。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이라는 9개의 선을 긋고 그 안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만 존재하던 9단선이 바다 위 만리장 성격인 부표장벽으로 현실화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와 고민정 최고위원회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줄이은 탈당까지 민주당에서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비이재명계는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를 친문 학살로 규정하고 집단 반발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충성동갑에서 여당의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냈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배제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것부터 보십니까?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이면서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무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는 공천 잡음을 둘러싼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일실 사천 논란, 불공정,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춤했던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 행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위 10%를 받았다는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예고한 5선의 서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검찰,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받고 있어서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갑은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대표적 양지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무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지역구를 일궈온 예비 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전혀 오지도 않았던 분이고 또 갑자기 나타났고 무소속 연대나 제3당이나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조지현 전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모두 여당의 텃밭인 지역구들입니다. 친윤계 핵심과 중진 의원들의 잇단 본선 진출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희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과 친윤 중에 친윤으로 평가되는 이철규, 박대출 정점식 의원 모두 단수 공천됐습니다. 성남 분당을을 노리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하게 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이 지역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진석, 정우택, 권영세 등 중진들도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공천 후반부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에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를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공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텃밭인 영남권을 포함해 24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 반발과 항의가 폭발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지면서 총선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린 지난주 의원총회. 이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변 없었던 걸로. 네, 오늘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대표나 혹시 지도부에서는 나와서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불참했지만 당은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처음엔 당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후에 다시 당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킨 현역 의원 하위 평가는 작년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는 말도 공공연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2년 전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조롱조의 신조어가 공공연해졌지만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여당에선 150석에서 160석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 비명 친명 갈등의 중심에는 당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만 친명 기득권 포기는 아직 없고 당은 갈등만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선봉에 서야 할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CNN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여행에 불안감을 느꼈으며 옛 소련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행 블로거인 일리아 보스크레센스키는 북한 측에 자기 직업을 상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북한 여행에 불안함을 느꼈다는데요. 하지만 옛 소련과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어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소련 시절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며 과거로 순간 이동한 것 같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관광객 레나 비치코바는 북한이 관광객에게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광객 97명은 지난 9일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을 찾아 김일성 광장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 등을 방문한 뒤 12일 러시아로 돌아갔고요. 러시아는 다음 달에도 북한에 2, 3차 단체 관광객을 보내며 북한과의 교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주택의 좁은 구멍을 빠져나온 시커먼 생물, 바로 커다란 곰이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가정집 환기구에서 흑곰 한 마리가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곰이 겨우내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굴로 가정집의 환기구를 선택한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야생동물 자원위원회가 지난 2021년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공개한 영상인데요. 곰이 주택의 환기구뿐만 아니라
데크나 뒷마당의 덤불 더미를 굴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곰굴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않는 등 곰이 동면에 깨어나는 이맘때 특히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래된 난파선 옆으로 각종 유물이 즐비한데요. 300여 년 전 카리브해에서 침몰한 해저 보물선 산호세의 모습인데요. 천문학적 가치의 산호세를 인양하는 작업이 이르면 4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보물선 침몰 위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지 9년 만인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인양을 위해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해저 600m 압력을 견디는 수중 로봇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호세는 스페인이 중남미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던 당시 약탈한 보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이었는데 1708년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아 카리브해에 침몰했는데요. 침몰 당시 산호세에 금은 보석 200톤 정도가 실려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물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기도를 올리는 남성,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인도 구자라트주 바다에 잠긴 옛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 수중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모디 총리는 곡물로 가져간 공작 깃털을 사원 터에 바치고 수중 기도를 올렸고요. 수중 기도는 매우 신성한 경험으로 고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는 3선을 노리고 있는데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헌 책방에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던 해리포터 초판 교정 인쇄가 1,800만 원대에 팔려 화제입니다. 영국 경매사 헨슨스는 표지에 정정되지 않은 교정쇠라고 적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초판본이 11,000파운드, 우리 돈 약 1,85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는데요. 책 내부 표지의 저자명이 J.K. 롤링이 아닌 J.A. 롤링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책 판매자는 1997년 런던 남부의 헌 책방에서 이 책을 다른 책 2권과 함께 50센트, 우리 돈 700원가량에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서 칼을 든 채 서성이는 남자를 출동한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밤 11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인데요. 한 남자가 골목길을 서성이는데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하려다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주변을 포위한 뒤 한 빌라 건물 안에서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 남성 손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태연히 뒷짐을 지고 있더니 두 손을 보여주는데요. 큰 칼이 보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엎드리라는 경찰 지시에 남성이 칼을 바닥에 던지고 투항하자 경찰이 방패를 세우고 다가가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아 주택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들이 흉기에 다칠까 봐 조마조마했다. 범죄자 인권 챙기다 선량한 시민만 다친다. 더 강력하게 진압해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중년 남성 고객으로부터 가게에서 사간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글쓴이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하자 이 고객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케이크 가격 35,000원의 2배인 7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글쓴이가 2배 환불은 어렵고 케이크 값만큼은 환불해주거나 새로 케이크를 주겠다고 하자 남성은 7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돈도 안 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거라면서 협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녹음을 해놨다,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엄포를 놨다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35,000원을 보내고 케이크 하나 더 준다는 문자도 보내달라며 이런 경우 원래 직접 찾아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머리카락이 나온 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잘못한 게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남성을 비난하면서 무조건 환불해주기보다는 일단 제품을 회수해서 이물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끼는 동료를 떠내보내는 건 동물에게도 힘든 일인 걸까요? 이 호주에서 숨진 암컷을 꼭 껴안고 슬퍼하는 듯한 이 수컷 코알라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한 숲속 나무 옆에 코알라 한 쌍이 보입니다. 수컷 코알라 한 마리가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암컷을 끌어안고 있는데요.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하늘을 쳐다보더니 다시 암컷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현지 시간 23일 호주의 동물구조단체가 SNS에 공개한 코알라 구조 영상인데요. 동물구조단체 측은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죽은 암컷의 사체는 수습하고 수컷은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호주에선 서식지 파괴와 산불 등으로 코알라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느끼는 감정은 같다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슬퍼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 여성 심판이 경기장 끝으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방향을 바꿔 뛰어가다 다가오는 카메라와 부딪히고 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베티스와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경기 도중 벌어진 사고입니다. 부심을 맡은 여성 심판 과달루페 포라스가 골 세레머니를 찍던 방송사 중계 카메라와 충돌한 건데요. 이 사고로 포라스의 눈 위쪽 부위가 찢어져 얼굴로 피가 흘러내렸는데 결국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경기 중 카메라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발생한 사고라며 카메라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반면 심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스페인 축구리그인 라리가 측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